안녕하세요. 아이온큐 주주 여러분. 오늘 아이온큐는 7.81% 상승한 49.67달러로 마감을 했습니다. 오늘 다행히 이 상승 채널 하단을 재돌파했는데, 하지만 내일은 아이온큐가 다시 한번 이 하단 채널을 확인하러 다시 내려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지를 받는다면은 이제 이 21선 위로 안착을 할 것인데, 요즘 아이온큐에 좋은 소식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조만간에 강력한 상승세가 나올 것이다 생각을 하고 있는데, 흔들림은 잠깐이니 걱정하지 마시고 오늘 정리한 소식들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아이온큐는 유럽 우주국, 시스코, 스위스 정부 등 전 세계 핵심 권력들과 손을 잡고 차세대 인프라를 깔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상한 점이 있는데, 본사에서는 보도자료 한 줄 내놓지 않고 침묵하고 있습니다. 보통의 기업이라면 호재 하나만 있어도 주가를 띄우기 위해서 온 동네 떠들고 다녔을 건데, 하지만 아이온큐는 조용하죠.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바로 자신감의 표현이자 기밀성입니다. 진짜 거물급 계약, 특히 국방과 우주, 국가 기관망에 관련된 사업은 원래 요란하게 진행되지 않습니다. 오늘 저는 남들이 보지 못하고 지나친 이 내용들을 확실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이 회사의 근본, 즉 뿌리입니다. 아이온큐 투자의 가장 큰 오해 중 하나인 이 회사가 그저 최근에 뜬 신생 스타트업 정도로 취급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이온큐는 공식 계정에서 언급했듯이 이 기술의 역사는 정확하게 30년 전 1995년 12월 18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크리스 먼로 박사가 이온 트랩 방식을 사용해서 최초의 양자 논리 게이트를 시연했을 때 세상은 그저 신기한 물리 시험 정도로 여겼습니다. 하지만 그날은 인류가 연과 1의 디지털 세계를 넘어서 자연의 언어를 컴퓨터로 번역하기 시작한 역사적인 첫날이었습니다. 경쟁사인 구글이나 IBM의 초전도체 방식은 극저온 냉동기에 문제와 짧은 결맞음의 시간으로 고전할 때, 아이온큐는 지난 30년간 원자 하나를 공중에 가둬놓고 레이저로 제어하는 기술을 묵묵히 다듬어 왔습니다. 이 30년의 데이터, 수만 번의 시행착오, 그리고 촘촘하게 짜여진 특허망은 경쟁사들이 돈을 쏟아붓는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복사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바로 워렌 버핏이 말하는 넘을 수 없는 경제적 해자인데, 그리고 그 기술은 이제 실험실을 넘어서 돈이 되는 시장으로 진입을 했습니다. 최근 팟캐스트 바이오톡에 출연한 아이온큐의 매튜 기사는 이 기술이 바이오 헬스 분야에 미칠 파괴적인 혁신을 예고했습니다. 여러분, 신약 개발이 왜 비쌉니까? 수만 가지 단백질 구조의 결합을 일일이 시뮬레이션하기 때문입니다. 기존 슈퍼컴퓨터로는 우주 나이만큼이나 시간 걸리는 이 계산을 양자 컴퓨터는 자연의 원리를 이용해서 순식간에 풀어냅니다. 크리스 먼로 박사의 연구가 단순히 큐비트 숫자를 늘리는 학문적인 성과가 아니라, 이제는 인류의 수명을 연장하고 난치병을 치료하는 바이오 산업의 핵심 엔진, 즉 캐시카우로 변모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1995년의 나비 효과가 30년이 지난 2025년 거대 제약 시장의 판도를 뒤집을 준비를 마친 것입니다. 이번 소식 중 가장 충격적이면서도 투자자들이 놓치기 쉬운 뉴스가 바로 아이온큐의 자회사 아이리 퀀티크가 유럽 우주국 프로젝트에 선정이 된 건입니다. 아이온큐는 이에 대해서 공식적인 보도 자료를 내지 않았는데 왜일까요? 진짜 중요한 국방 우주 기술 계약은 보안상의 이유로 혹은 파트너의 요청으로 요란하게 떠들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프로젝트명 MQSOC의 내용을 뜯어보면 소름이 돋습니다. 핵심은 현재 덩치 큰 양자 암호 장비를 신발 상자 크기로 줄이고 성능은 10배 이상 높이는 것입니다. 우주 산업에서 소형화는 곧 돈입니다. 위성 발사 비용은 킬로그램당 수천만 원을 호가하는데, 아이온큐가 이 장비를 칩 단위로 줄여낸다면 전 세계 모든 위성에 이 칩을 기본 옵션으로 탑재될 것입니다. 유럽 우주국이 노리는 것은 명확합니다. 지상과 위성, 위성과 위성 간의 통신을 양자 키 분배 기술로 암호화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완성되면 해킹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양자 보안 우주 인터넷이 탄생하는데, 중요한 건 이 표준을 아이온큐의 자회사인 아이디 퀀티크가 주도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유럽은 데이터 주권에 목숨을 거는 대륙입니다.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에게 휘둘리지 않기 위해서 독자적인 위성망과 보안망을 구축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런 유럽의 최상위 기관인 ESA가 파트너로 선택한 것은 바로 아이디 퀀티크입니다. 이것은 아이온큐가 미국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자회사를 통해서 유럽의 가장 민감하고 폐쇄적인 국방과 우주시장 깊숙이 침투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일종의 트로이 목마 전략이 완벽하게 먹혀 들어간 셈인데, 이 기술이 상용화되는 2026년 이후를 생각을 해보십시오. 적에도 위성망 통신,
GPS 내비게이션, 군사작전 데이터 전송망에 아이온큐 칩에 박혀 있게 됩니다. 인텔이 PC 시대를 CPU로 장악했듯이 아이온큐는 우주 시대의 보안 칩을 장악하려 하는 것입니다. 보도 자료가 없는 이유는 이미 내부적으로 게임이 끝났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우주에서 내려와서 지상을 보면 더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돈 냄새가 납니다. 2025년 12월 16일 아이온큐는 시스코와 함께 스위스 제네바에 양자내성 네트워크를 구축했습니다. 여기서 핵심 키워드는 단연 시스코입니다. 시스코는 전 세계 인터넷 기관망 시장을 독점하다시피 하는 기업인데 여러분이 지금 쓰고 있는 인터넷 데이터의 80% 이상이 시스코 장비를 거쳐갑니다. 그런 시스코가 차세대 보안 네트워크의 파트너로 아이온큐를 선택했다는 것은 앞으로 전 세계에 깔릴 시스코의 신규 장비에 아이온큐의 기술이 탑재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파트너십이 아니라 전 세계 피추처럼 뻗어 있는 거대한 유통망을 확보한 것이죠. 장소가 스위스 제네바라는 점도 엄청난 상징성을 갖습니다. 제네바는 BIS, 국제결제은행, 수많은 프라이빗 뱅킹, 유엔 기구들이 모여있는 말 그대로 돈과 정보의 요새입니다. 이들은 보안 문제가 생기면 수조 원을 잃을 수도 있는 집단입니다. 그런데 제네바 주정부가 자신의 안방 인프라에 아이온큐의 기술을 적용했다는 것은 이 기술이 금융권의 까다로운 보안 기준을 완벽하게 통과했다는 글로벌 품질 보증서나 마찬가지입니다. 양자 컴퓨터가 상용화가 되면 기존의 RSA의 암호 체계는 무너집니다. 전 세계 은행, 군대, 정부는 발등에 불이 떨어졌는데 지금 제네바에 깔린 이 시스템은 다가올 양자 보안 대란의 유일한 해독제입니다. 아이온큐는 양자 컴퓨터라는 창을 개발하면서 동시에 그 창을 만들 수 있는 유일한 방패 ID 퀀티크의 네트워크를 팔고 있습니다. 완벽한 시장 독점 전략인데 창이 날카로워질수록 방패는 더 비싸게 팔릴 테니까요. 아이온큐 주주들은 양자 컴퓨터 개발이 늦어지면 보안 매출로 버티고 빨라지면 보안 수요 급증으로 돈을 버는 꽃놀이패를 쥐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에서 열리는 STC 2026의 아이온큐의 자회사인 카펠라 스페이스가 골든 스폰서로 나섭니다. 많은 분들이 왜 우즈베키스탄이냐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여기에는 무서운 지정학적 계산이 깔려 있습니다. 이 행사에는 튀르키예, UAE, 파키스탄, 중국, 러시아 인접국들이 우주 관계자들이 집결을 합니다. 이 지역은 세계 최고의 화학고이자 강대국들의 영향력이 충돌하는 곳이죠. 즉 국방정보와 감시정찰 수요가 폭발하는 시장인데 카펠라 스페이스는 이들에게 날씨와 시간을 구애받지 않고 지구 어디든지 찍을 수 있는 SAR 합성 개구 레이더 위성을 세이지합니다. 하지만 아이온큐가 그리는 그림은 단순히 위성 사진을 하나 파는 게 아닙니다. 바로 양자 컴퓨팅과 그리고 지구 관측의 융합입니다. 위성 사진을 찍어보내는 데이터는 엄청나게 방대한데 기존의 컴퓨터로 분석하는 데는 며칠이 걸릴 수 있는 정보를 양자 컴퓨터는 실시간으로 패턴을 분석해낼 수 있습니다. 적군의 이동 경로, 미사일 발사 징후, 자원 매장 탐사 등의 실시간으로 처리해주는 인텔리전스 패키지를 팔겠다는 것이죠. 카펠라 스페이스 인수는 아이온큐에게 데이터 강산을 안겨주었습니다. 양자 컴퓨터가 처리할 가장 가치 있는 데이터를 스스로 생산하고 그걸 처리해서 비싼 값에 정부에 파는 수직 계열화를 완성한 것이죠. 우즈베키스탄 컨퍼런스에 참가하는 이 거대한 비즈니스 모델은 신흥국 시장에 뿌리 내리기 위한 교두보입니다. 그리고 이탈리아에서 열리는 국가양자 전략 행사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인데 아이온큐는 지금 미국 기업의 한계를 넘어서 전 세계 정부들의 안보 파트너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업의 단계가 바뀌었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는 사람입니다. 델 테크놀로지스와 VM웨어에서 25년간 임원을 지낸 체드 사카그의 영업은 아이온큐가 R&D 단계를 졸업했음을 선언하는 것이죠. 그의 직책인 양자필드 엔지니어링 수석 부사장은 연구실에 앉아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필드, 즉 고객의 현장으로 뛰어나가는 야전 사령관인데 그는 델과 VM웨어에서 전세계 포춘 500대 기업의 데이터 센터에 서버와 클라우드 시스템을 깔아봤던 사람입니다. 기업들의 IT 인프라를 도입할 때 무엇을 고민하는지, 결제 라인은 어떻게 되는지, 레거시 시스템과는 어떻게 연동해야 하는지 뼈저리게 알고 있는 B2B 세일즈의 귀재입니다. 지금까지 양자 컴퓨터는 미래의 됩니다 라는 희망 고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체드 사카그 같은 인물이 합류했다는 것은 이제 지금 당장 당신의 데이터 센터에 설치를 해드립니다 라고 말할 준비가 끝났다는 신호입니다.
그는 아이온큐의 기술을 뜬구름 잡는 과학이 아니라 기업 고객이 당장 구매할 수 있는 필수 인프라 제품을 포장해서 팔 것입니다. 그가 움직이면 그동안 델과 VM웨어의 장비에 쓰던 수많은 글로벌 대기업들이 잠재적 고객군으로 편입하게 되는데, 이것은 아이온큐의 영업력이 IT 업계의 메이저리그 수준으로 격상되었음을 의미합니다. 기술 개발자가 사장이던 시절을 지나 이제는 물건을 팔 줄 아는 장사꾼들이 전면에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주주들이 가장 기다려온 매출 폭발, 제이커브의 전조현상입니다. 1995년부터 다져온 30년의 기술적 뿌리 위에서 하늘에는 유럽 우주국과 카펠라 스페이스의 위성이 돌고 있고, 땅에는 시스코와 함께 제네바의 양자보안망이 깔려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를 체드 사카드 같은 베테랑이 뛰어다니면서 계약을 따내고 있습니다. 아이온큐는 지금 단순히 양자 컴퓨터를 제조회사가 아니라 컴퓨팅, 네트워킹, 센싱, 시큐리티를 모두 아우르는 거대한 양자 생태계의 지배자가 되기 위해서 퍼즐을 맞추고 있습니다. 보도자료가 없다고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이렇게 조용히, 하지만 무섭도록 치밀하게 진행되는 제국 건설 과정이, 우리는 지금 역사가 바뀌는 현장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결론이 뭐냐면은, 아이온큐는 정말 좋습니다. 오늘 분석해드린 대로 전 세계 인프라를 장악하고 있습니다. 평생 가져가야 할 주식, 의심의 여지도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냉정한 투자자입니다. 감정에 휩쓸리지 말고 수익을 극대화하는 것이죠. 남들이 다 아는 대장주 아이온큐 하나만 믿고 가기에는 지금 이 태동하는 양자 시장에 우리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기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아이온큐가 깔아놓는 이 거대한 인프라 위로 달릴 숨겨진 수혜주들도 반드시 챙겨봐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오늘 영상을 위해서 분석한 자료가 하나 더 있는데, 바로 2025년 최신 맥킨지 퀀텀 보고서입니다. 여기에서 저는 아이온큐만큼 빠르고 어쩌면 시총이 가벼워서 단기적으로 더 폭발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진짜 돈 냄새를 맡았습니다. 보고서 53페이지를 보시면은, 맥킨지는 양자산업 중에서도 장비 및 부품 섹터를 리스크가 가장 낮은 저위험의 기회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아주 상식적인 이유인데, 아이온큐가 잘 되든지 경쟁자인 리게티, 구글, IBM이 잘 되든지, 혹은 정부가 다른 기업을 밀어주던 간에 이 기계들을 돌리려면 반드시 사서 써야 하는 핵심 부품들이 있습니다. 특수 냉각기, 정밀 레이저 광학 장치, 희귀 소재들 같은 것들을 말이죠. 정부 예산이 10억 달러에서 현재 27억 달러까지 늘어난다고 합니다. 그 돈의 상당 부분은 결국 이 장비와 부품을 사는 데 쓰이게 됩니다. 이걸 슈퍼사이클의 낙수 효과라고 부르는데, 골드러시 때 청바지와 곡괭이를 판 사람이 돈을 더 벌었던 것과 똑같은 이치입니다. 실제로 38페이지를 보시면, 작년 벤처 투자가 얼어붙었음에도 불구하고 양자 관련 스타트업은 오히려 50%나 증가했습니다. 스마트 머니들은 이 알짜배기 소부장 기업들을 조용히 매집하고 있다는 증거죠. 제가 이 맥킨지 보고서와 월가의 최신 리포트들을 분석해서 아이온큐뿐 아니라 미국 정부 프로젝트의 필수 부품을 독점 공급하는 저평가 소부장 기업을 3개를 찾아냈습니다. 이 기업들 기술력은 세계 독점 수준인데 시가총액은 아직 바닥입니다. 잉글랜더가 아이온큐를 샀다면 그 다음 타겟은 이 종목이 될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유튜브 공개 영상에서 이 종목입니다 라고 종목명을 공개를 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물론 이번에 알려드릴 종목은 미국 주식입니다. 국내 주식 같은 경우에는 개미들이 꼬였다고 판단하면 세력들이 일부러 주가를 털어버리고 갑니다. 게다가 아시다시피 양자 관련주는 이제 뉴스 하나, 일정 하나의 급등락이 워낙 심해서 제가 영상을 올리는 시점과 여러분이 보는 시점의 차이 때문에 자칫하면은 고점에 물릴 수가 있습니다. 유튜브 알림만 믿다가는 이미 버스가 떠난 뒤에 손을 흔드는 격이 되는데, 이 섹터는 실시간 대응이 생명입니다. 핵심 부품주 리스트 신청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영상 하단의 더보기란에 있는 내용을 클릭하시고 링크를 클릭하시면은 신청 페이지가 나옵니다. 신청 페이지에 필요하신 내용 체크 후에 전화번호와 함께 제출하기를 눌러주시면 끝입니다. 모바일로 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모바일도 마찬가지인데 똑같이 더보기를 누르시고 링크를 클릭하시면은 이 내용이 납니다. 체크 후에 전화번호와 함께 제출하기를 눌러주시면은 한 분도 빠짐없이 발송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의 전략은 이렇습니다. 아이온큐로 뚝심 있게 장기 투자를 하십시오. 그리고 제가 알려드리는 이 핵심 부품주 리스트로 폭발적인 수익을 챙기신 뒤에
그 수익금으로 다시 아이온큐의 물량을 늘리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자산가들의 스노우볼 방식인데 아이온큐 하나로 불안하다. 미국 정부에 돈이 쏠리는 진짜 수혜주로 잡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신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구독자 및 시청자들을 위해서 100% 무료로 제가 제공을 해드리는 것이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신청을 해주시면 빠르게 발송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